채널 24K 하석용과 함께 책을 읽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책도 마음이 산란해가지고야 이게 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동물농장을 읽어왔고 독서 스케줄을 제 10강까지 전부 이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동물농장에 대한 총평, 어떻게 이 동물농장이라는 거, 이 책을 종합 정리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그거지요. 이제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존스라는 주인이 지배하던 농장에서 일어난 이런 우화적인 사건입니다. 우화를 빗댄 이제 이야기인데, 그 농장에서 메이저 영감이라고 하는 늙은 돼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 이대로 사는 거 이거 바보같이 사는 거야. 인간들한테 목숨까지 다 내주면서 이게 무슨 멍청한 삶을 이따구로 사냐. 이런 이제 선동적인 훈화를 남기죠. 소위 이데올로기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물들이 맞아. 이건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이것을 동기로 해서 이제 동물들에게 바람을 집어넣고 이제 선동을 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세력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존스라고 하는 농장주를 쫓아내버리고 이 동물농장을 동물 스스로가 지배하는 이러한 농장으로 탈바꿈시키는 혁명을 감행하죠. 결국 1장부터 10장까지의 얘기가 이 혁명의 과정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조직되며 어떻게 선동되고 그리고 어떻게 변질해 가는가,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이야기를 전개한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1917년 10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붉은 혁명, 소비에트 혁명이죠.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 이것을 모델로 하고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혁명의 주인공들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우화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웰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 과정을 동물들로 우화화시키면서 아주 현란하지 않은 짤막짤막한 표현, 복잡한 무슨 그 전문적 용어,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알아듣기 힘든 그 전문적인 수사학,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짤막짤막한 표현으로 그야말로 촌철살인하는 것 같은 고러한 문치로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쭉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인간이라는 동물 별 수 없어. 혁명이니 뭐니 해봤자, 이상을 내걸고 이러고 해봤자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는 항상 그 자리야. A라는 도둑놈 하나 내쫓고 나면 B라는 도둑놈이 들어오고, B라는 도둑놈 내쫓고 나면 C라는 도둑놈이 들어오고,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이 만들어내는 역사, 이것에 대한 비관과 좌절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는 반대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설픈 이데올로기, 인간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기반에 두지 않고 착취와 비착취라는 등, 지배와 피지배라는 등 이런 선동적인 용어를 함부로 사용을 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류가 집단적 행동을 할 때에는 좀 더 시간을 길게 가진 그리고 깊이 있는 자기인식, 자기성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삶의 목표를 만들고 실현의 과정을 가야 되고, 그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원점에서 다시 교정할 수 있고,
이런 철저한 준비가 없이 함부로 혁명을 한다든지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그 혁명에 가담했던 가장 힘없는 세력에게 도로 피해로 돌아오게 마련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각성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글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인간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경고를 해주는 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은 뭐 권태를 참 쉽게 느끼는 동물들이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온갖 부조리,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반드시 죽을 인간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니까 그 과정 속에는 모순과 부조리가 언제나 가득 차게 마련이고, 그래서 권태도 생기고 변화에 대한 욕구도 생기고 분노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개선을 추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인적 삶과 집단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삶보다도 특히 집단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누구에게든지 희생이 적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목표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고, 더구나 그것을 현실화하는 작업은 더욱 신중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과학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고 나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건,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세상,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감성적 수준, 행동 능력의 수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간이 좀 더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려면 인간은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이상적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폴레옹이나 스킬로 같은 이 탐욕스러운 돼지 집단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그 밑에 무조건 그를 따르는 복서 같은 우비판적이고 순종적인, 이것만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것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는 개 같은 인간들, 이런 집단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전혀 무기력하게 무조건 끌면 끌려가고, 이런 양떼 같은 이런 집단이 존재하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로 메이저 영감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 그 조건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거칠게 돌아보면 그 속에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도둑놈들과 도둑을 맞는 존재들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다시 전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현명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무조건 복종하고 지배하고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고,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성적 집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또다시 생각하고 신중하게 나의 발걸음 하나씩을 옮기는 이러한 인격을 갈고 다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독서의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럼 좀 더 알자. 우리가 너무 알아야 할 것들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음의 독서의 주제를, 현재 우리 사회를 가장 지독하게
흔들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다음 읽어나갈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의 문헌인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글들과 묶여서 책으로 발간돼 있죠. 공산당 선언이라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제 공동으로 펴낸 선언이죠. 공산당 선언. 과연 그 이야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길래 이것이 이토록 전 인류를 뒤흔들고 괴롭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책과 저자의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산당 선언 자체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약 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분량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 이야기를 한 대목 한 대목씩 여러분들과 음미해 나가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